가장 첫 번째로 도전한 부업이 어떤 거였을까요? 블로그를 했었고요. 월에 한 10만 원 정도 벌었었던 것 같아요. 4월부터 본격적으로 전업 유튜브를 했었는데 채널 하나에서만 860만 원을 찍혔고요. 쿠팡 파트너스로 누적 수익 160 정도 찍혔네요. 꾸준히 노력하신 덕에 이렇게 수익이 나는 것 같은데, 사실 수익이 안 나면 버티기가 힘들잖아요. 그 힘든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었어요? 첫 번째로 가족의 존재가 가장 컸고요. 다행히 이제 좋은 스승님을 만나가지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스승님을 뵙기로 한 날이어서 같이 동행하는 것도 괜찮으실까요? 네, 좋습니다. 이동하시죠. 안녕하세요. 영상 제작 경험이 아예 없어요. 수익을 내는데 얼마 정도의 기간이 걸릴까요? 한 달에서 두 달이면 다 배울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보통 막 조회수가 몇백만 나와야 된다, 약간 이런 쪽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적은 조회수를 가지고도 수익성을 좀 극대화하는 그런 채널들이 있거든요. 수익이 거의 없다가 여기부터 이렇게 하루에 막 80만 원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고, 5월에 한 450, 이제 6월이 지금 12일인데 오늘이 200만 원 넘게 나. 영상을 10개, 20개 올렸는데 조회수가 좀처럼 오르지 않고 제자리 걸음이라면 어떻게 돌파해야 할까요? 채널이 잘못 뽑혔나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채널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영상 탓을 해야 돼요. 뭐 만들었냐? 버리고 새로 만들고, 그 채널에도 애정을 그렇게 막 많이 두지 않고 새로운 채널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 이런 생각으로 가시는 게 훨씬 좋다.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초보자가 시작하기 가장 좋은 유형의 쇼츠 채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집에서 육아하면서 유튜브로 돈을 벌고 있는 완호군이라고 합니다. 지금 혹시 뭐 하고 계셨어요? 아침 먹고 커피 한잔 하면서 와이프랑 애기랑 같이 놀고 있었습니다. 유튜브 하고 계신다 했는데 그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의료계 쪽에서 종사를 한 12년 정도 했었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운동을 같이 시켜드리면서 재활 쪽 업체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럼 어쩌다가 퇴사를 하고 유튜브를 하게 되신 거예요?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다 보니까 수입적으로도 부족했고요. 시작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이제 가족들하고 좀 시간을 보내면서도 이제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제가 블로그나 워드프레스나 여러 가지 그 당시에 핫한 부업들을 좀 많이 해봤었는데, 유튜브가 아무래도 저한테는 가장 잘 맞는 플랫폼인 것 같아서 이제 열심히 도전을 했고, 재택근무하면서 가족들이랑 또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유튜브 처음 하기 되게 막막하셨을 텐데 어떻게 시작하고 해결하셨어요? 의료계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접할 기회가 많이 없었거든요. 누가 날 알려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 당시에 블로그에 어떤 게시글이 딱 올라온 거예요. 유튜브 강의를 해주겠다. 모집글을 발견하게 돼서 고민하다가 강의를 듣게 됐는데, 그때부터 2년 동안 많은 시행착오 끝에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현재 그럼 수익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나오고 계세요? 평균으로 따졌을 때 월에 1,000만 원 정도 버는 것 같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도전한 부업이 어떤 거였을까요? 블로그를 했었고요. 완호군의 증명이라는 블로그네요. 일기장처럼 쓰는 블로그여서 이런 식으로 책 리뷰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월에 한 10만 원 정도 벌었었던 것 같아요. 생활비에 보태는 게 조금 한계가 있다 보니까 블로그 상위 개념으로 워드프레스라는 게 있어가지고 공부를 해봤었습니다. 자기만의 사이트를 만들어서 구글 광고를 붙인 다음에 사람들이 사이트에 방문해서 광고를 클릭하면은 워드프레스 주인한테 수익이 넘어가는 그런 수익 구조입니다. 4, 5개월 정도는 해봤던 것 같아요. 목표 한 월 100만 원 정도의 수익은 나지 않아서 더 다른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유튜브 쪽도 한번 해보자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유튜브 스승님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스승님은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블로그에 또 많은 이웃들이 있거든요. 그런 이웃들의 글을 보다가 이거는 한번 도전해 봐야 되겠다. 수강 기간은 얼마나 됐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기수가 업데이트가 되는데요. 1기부터 6기까지 연속으로 결제를 해서 들었어요. 어떤 한 강의를 계속 결제하기가 쉽진 않잖아요. 열심히 따라할 수 있는 수준의 강의가 유튜브 탄광이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든 수익이 낼 수 있겠구나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2023년 7월부터 유튜브를 도전했었는데요. 진짜 밤새 편집하고 2시간 자고 아예 안 자고 출근한 적도 많고요. 24년 9월쯤에 월에 800 정도 들어왔던 것 같아요. 4월부터 본격적으로 전업 유튜브를 했었는데 채널 하나에서만 860만 원을 찍혔고요. 쿠팡 파트너스로 누적 수익 160 정도 찍혔네요. 꾸준히 노력하신 덕에 이렇게 수익이 나는 것 같은데, 사실 수익이 안 나면 버티기가 힘들잖아요. 그 힘든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었어요? 첫 번째로 가족의 존재가 가장 컸고요. 다행히 이제 좋은 스승님을 만나가지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스승님을 뵙기로 한 날이어서 같이 동행하는 것도 괜찮으실까요? 네, 좋습니다. 이동하시죠.
강의 중에도 질문을 좀 하긴 했었는데 강의가 끝나고도 연락을 계속 했었어요. 강의 듣고도 수익이 안 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저 포함해서. 그러다 보니까는 힘들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좀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계속 자문을 구했던 것 같습니다. 스승님에 대해서 되게 각별해 하시는데 주로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세요? 제가 수익이 나기 전에는 방향성에 대해서 좀 많이 물어봤는데 수익이 나고부터는 새롭게 알게 된 정보들이 있으니까 서로 정보 교류도 하고 강의 들은 수강생으로서 일회성 관계가 아니라 서로 성장하면서 도움 줄 수 있는 건강한 관계가 형성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초창기 수강을 하셨을 때 수익 발생이 좀 시간이 걸렸었잖아요. 그때 포기하고 싶진 않으셨어요? 한 번도 그런 생각은 안 했었던 것 같아요. 적성에 좀 맞는 것 같고 혼자서 유튜브를 만들어 보는 게 되게 재밌었고 수익이 안 나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내가 만족할 만한 수익이 좀 생길 것 같다. 제 자신을 다독이면서 그 시간들을 좀 버텨냈던 것 같아요. 부업을 시작하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준거 집단을 바꿔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려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 주변에 5명의 평균이 내 모습이다. 주변을 돌아보셔서 주변에 부업으로 그렇게 만족할 만한 수입을 얻는 사람 있으면은 바로 물어봐도 되니까 더 좋은 환경이고 만약에 없다면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준거 집단을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은 강의를 듣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힘을 낼 수 있었던 이유가 같은 강의를 들었지만 누군가는 수익을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 수익이 크든 작든 이 강의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증명이 되는 셈이니까 열심히 하면은 저 사람처럼 언젠가는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같은 수강생 입장이다 보니까 물어볼 건 또 물어보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을 발전하는 사람들로 채워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은 없으신가요? 불안한 마음을 갖고 사는 것 같아요. 하루아침에 채널이 다 날아가도 다시 시작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불안감이 있지만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쇼츠 끝물이다, 레드오션이다 라는 반응이 많은데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예 동의하지 않는 건 아닌데 유튜브를 하는 사람은 많은데 돈을 버는 사람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레드오션 속에서 블루오션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알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고 유튜브가 롱폼만 존재했었지만 쇼츠가 도입되고 쇼핑이 도입되고 최근에는 올리브영이랑 제휴하는 제도가 생겼어요. 다양한 기회들이 계속 생겨나거든요. 신규 진입자도 언제든지 고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앞으로 목표가 있으신가요? 계속해서 연구를 해나갈 것 같아요. 수익을 많이 나게 하기 위한 연구도 있고 가족들이랑 좀 더 재밌게 잘 보낼 수 있을까. 돈은 많으면 좋고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런 감사함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게 제 목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한 30개 정도 운영하면서 쇼츠로 수익 내고 있는 유튜브 탄강이라고 합니다. 30개요? 그게 가능한가요? 처음에는 제가 직접 다 편집을 하고 만들고 했었는데 지금은 외주를 통해 가지고 편집을 부탁하는 경우도 있고 팀원한테 아예 채널을 맡겨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수익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건 한 10개 정도?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00년생 26살입니다. 26살이면 보통 졸업생이거나 이제 취업 준비할 즈음인데 어떻게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원래는 대학교 졸업하고 취직을 하는 게 목표였었는데 군대를 좀 일찍 가게 됐단 말이에요. 취직을 하려고 했던 계획이 약간 무너졌어요. 난 연봉 1억을 받아야지 이런 게 목표이자 그 직업적 만족이었는데 군대 가니까 갑자기 아파트값 막 올라가고 주식도 막 올라가고 하니까 연봉을 1억을 받아도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걸 할 거고 어떤 사업을 해볼까 하다가 이제 생각한 게 온라인 사업이었고 블로그도 하고 막 인스타도 해보고 스마트 스토어도 공부해보고 이러다가 유튜브로 왔습니다. 수익은 대략 어느 정도 내고 계세요? 달에 나오는 거를 총합하면은 한 2천 정도? 많이 나올 때는 한 5천 가까이 나오기도 합니다. 월에요? 네, 범위가 크지만 2천만 원이 이제 바닷값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26살인데 5천만 원이요? 네, 뭐 이제 많이 나왔을 때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유튜브로 어떻게 수익을 내고 계신 거예요? 일단 유튜브 자체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어떤 기업으로부터 홍보를 해주고 돈을 받는다, 또는 YPP라고 하는 걸 통해서 내 영상에 구글이 광고를 붙인다거나 사람들이 후원을 해준다거나 내가 홍보하는 상품을 구매해가지고 그거로 수익을 낸다, 이런 식으로 구글을 이용한 거랑 그냥 유튜브를 조회수만 이용하는 거랑 두 가지 쪽으로 돈을 벌 수 있고 오늘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 경험이 아예 없어요. 수익을 내는데 얼마 정도의 기간이 걸릴까요? 영상 제작이랑은 큰 상관이 없어요. 하루 이틀이면 솔직히 배울 수 있거든요. 쇼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가지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퍼편집, 그다음에 자막 따는 거. 근데 이제 자막 따는 거는 요즘에 이제 프로그램 AI 쓰면은 다 달려주고, 편집 같은 거는 그냥 그 김밥 자르는 거랑 똑같아요. 그냥 자르고 얘 날리고 이게 끝이어가지고,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컨텐츠를 만드는 능력이에요. 어떤 컨텐츠를 만들까, 소재를 찾거나 그 컨텐츠에서 먹히는 식으로 대본이나 영상을 구성하는 방법, 그걸 배우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한 달에서 두 달이면은 다 배울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꾸준히 하느냐, 두 번째 받아들이느냐. 이제 아무리 알려줘도 본인의 생각을 버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여기 재밌는 것 같은데, 나는 이걸 하려고 하는 건데, 이런 분들이 있는데 잘 되기가 힘들어요. 유튜브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내 영상을 남한테 보여주는 거잖아요. 나를 기준으로 만들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굉장히 많이 의식해야 돼요. 내 생각을 좀 버리고, 배울 거면은 차라리 진짜 가르쳐주는 저 사람의 생각을 잘 배우든가, 또는 내가 벤치마킹하는, 내가 배우려고 하는 그런 채널을 얘는 왜 이렇게 했을까, 얘는 어떤 걸 하는가, 이런 걸 좀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저한테 물어보러 오셨는데 답변을 해드리면 다른 데서는 이렇다던데요, 이러면 이제 힘들죠. 요즘 근데 유튜브 보면은 하루 1시간 해서 뭐 일주일에 몇 천만 원 쇼츠로 돈 벌 수 있다, 이런 영상들이 심심치 않게 보여요. 대표님 입장에서는 그게 실제로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끝판왕에 있는 단계를 얘기하기에는 너무 좀 과한 게 아닌가. 시간과 경험이 쌓여야 되는 부분인데, 건너뛰려고 하면은 지속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돈만 보고 왔다 하는 사람은 한 달 했는데 돈이 안 나오네? 사실 한 달 했는데 돈이 안 나오는 건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알바 말고 첫 달, 한 달 만에 돈을 벌 수 있는 비즈니스는 적어요. 초보자가. 심지어 유튜브는 양반이죠. 이게 내가 투자금이 없으니까 채널 망하면 새로 만들면 되는데, 첫 달 만에 내가 가게를 오픈하겠다? 몇 억 투자해서 권리금 주고 들어왔는데, 이런 거 굉장히 리스키한데, 오히려 유튜브는 훨씬 양반이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신다면 제대로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오래 지속을 하고, 지속을 하면은 결국 수익이 나요. 그럼 요즘 유튜브 보면 AI 영상, AI 쇼츠 키워드가 많이 보이는데, 그런 AI가 앞으로 시장에 어떤 영향이 끼칠 것 같으세요? AI로 인해 가지고 결국 이제 영상을 만드는 속도가 빨라질 거라고 보거든요. 실제로 AI가 이제 요즘에 편집도 엄청 많이 도와주고 있고, AI 자체로 내가 영상을 제작할 수도 있고,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편집은 5분의 1 정도? 결국에는 내가 영상을 제작하는 능력 중에는 컨텐츠를 생산하는 능력, 어떤 소재를 할 것인가. AI로 영상을 만들게 되면 이제 전 국민이 그냥 버튼 딸깍으로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맞다 라고 해도, 누구는 조회수를 많이 받고 누구는 못 받을 거거든요. 그 차이가 뭘까를 생각하면은 결국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아는 거, 그거는 이제 편집이랑 관련이 없이 그냥 컨텐츠 제작 능력이거든요. 그거 할 줄 아는 사람은 이제 유튜브도 잘할 거고, 뭐 틱톡, 인스타 이런 거 포함해서 이제 스레드나 유튜브 같은 것도 전부 다 잘할 수가 있겠죠. 그럼 지금 유튜브 시장 내에서 쇼츠 사업의 한계나 위험성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사람들이 인내심이 줄어들거든요. 긴 영상을 점점 못 보고, 짧은 것도 더 짧게 보고,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가고 있거든요. 인스타, 틱톡, 유튜브, 이게 이제 SNS 3대장인데 플랫폼도 결국 살아남아야 돼요. 인스타는 릴스를 만들었고, 틱톡을 보고 이제 유튜브도 이제 쇼츠를 따라서 만든 거란 말이에요. 위기감을 느끼고 점점 밀어주기 시작한 거죠. 얘 사람들이 이걸 좋아하는구나. 쇼츠 같은 것도 원래는 그냥 막 밑에 이렇게 떴단 말이에요. 홈화면 들어가면은. 근데 이제 쇼츠를 상단에 띄워줘요. 유튜브 홈화면 들어가면 쇼츠가 바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유튜브가 UX까지 조정을 하면서 이제 쇼츠를 밀어주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이 될 것 같아요. 광고도 요즘에는 쇼츠형으로 돌리는 게 훨씬 가성비가 좋게 나오고, 여러 가지 생각했을 때 아직은 더 확장될 여지가 남아있다. 대표님이 하시는 작업들 좀 한번 엿봤으면 하는데요. 아무래도 채널이 많아가지고 이제 수익이 다 좀 분산돼 있긴 한데, 이건 이제 쇼핑 채널로 운영을 했던 거고, 유튜브에서 제품을 소개를 해요. 그다음에 제품 소개한 거에 일정 수수료 6.7% 주고 있어서, 보시면 한 달 동안 4억이 나왔고, 그걸로 이제 전 3천만 원 정산을 받은 겁니다. 이 채널 하나로만요? 네, 이 채널 하나로만. 이 채널이 제일 잘 나온 거고 곱하기 30 하면 안 됩니다. 너무 맛있어요. 와, 이거 진짜 맛있는데요? 일단 식용 위에 양파부터 볶아줄게요. 양파에서 색이 좀 날 때까지 볶았으면 물 2컵 부어줄게요.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제로 촬영을 해가지고 이제 음식 쇼츠 만든 것도 있고요. 저 후라이팬에 음식을 직접 촬영하신 거예요? 네, 그렇죠. 이거는 이제 제가 한 게 아니고 이제 외주 맡겨가지고 직촬이랑 양산형 쇼폼, 양산형만 하면은 차별성을 못 느끼고 하기 때문에 직접 촬영해서 요리랑 섞는 게 요즘에 좀 잘 나가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인테리어나 이런 꿀템 소개해주는 채널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조회수가 막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이거 아직 키우는 채널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수익이 생각보다 잘 나옵니다. 쇼츠 조회수 1만 나온다 그러면 이제 돈을 한 푼도 못 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보면은 이제 영상 이제 계속 올리게 되면 하루에 뭐 몇만 원씩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거든요. 한 달 만에 40만 원 넘게 나온 거니까 충분히 괜찮죠. 조회수 만에 한 달에 40만 원 정도면 부업으로 나쁘지 않은데요? 그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보통 막 조회수가 몇백만 나와야 된다 약간 이런 쪽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적은 조회수를 가지고도 수익성을 좀 극대화하는 그런 채널들이 있거든요. 요것도 이제 약간
버려진 채널, 안 쓰는 채널로 이제 쇼핑 채널로 탈박 구매해가지고 제작을 한 건데 수익이 거의 없다가 여기부터 이렇게 하루에 막 80만 원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고, 5월에 한 450, 이제 6월이 지금 12일인데 오늘이 200만 원 넘게 나왔죠. 아까 보여드린 것들은 구독자 0명부터 시작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면 쇼핑 제휴를 썼으니까. 근데 저희는 0명부터 하는 것도 어쨌든 계속 만들고 있거든요. 쿠파스는 구독자 0명부터 바로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쿠팡 파트너스라는 건데 내 링크로 사람들이 구매를 하면은 일정 금액 3%를 내가 나눠받을 수 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5월에 이제 새로 시작을 했거든요. 유튜브랑 인스타, 틱톡 3개에서 전부 트래픽이 발생해가지고 나오는 수익이죠. 하루에 13,000원. 여기부터 수익이 막 하루에 5만원, 5만원, 8만원, 4만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달에 한 200에서 300 정도 나오죠.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초보자가 시작하기 가장 좋은 유형의 쇼츠 채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단계를 밟아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쇼핑 채널이 이제 수익성이 좋으니까 이거를 메인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 초보자가 처음부터 쇼핑을 한다? 이거는 되게 난해할 가능성이 커요. 초반부에 후킹이나 어떤 소재를 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명확하게 막 잡혀있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좀 자유분방한 주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대신에 썰 채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형식이 정해져 있어요. 그냥 이대로 따라가면은 웬만한 퀄리티의 영상에 나오게 돼 있는 주제여가지고 역으로 수익을 낼 생각이 없어도 역으로 시작해라, 시험 공부할 때도 연습 문제부터 풀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편이죠. 운영하시는 30개 채널 중에 전전반적으로 GPT나 AI 도구들이 활용되고 있나요? 완전 GPT만 써가지고 영상을 만드는 건 없지만,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을 이제 사고의 확장을 하는 거. 주제를 못 정하겠어, 그러면 이제 주제 키워드 던져준 다음에 GPT가 쭉 뽑아주는 것 중에 이거 괜찮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주방용품 중에 사람들이 관심 가질 만한 아이템 50개만 봐줘,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이제 쭉 이렇게 뜰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중에서 이제 괜찮아 보이는 거 찾아가지고 하거나, 또는 이제 내가 쿠팡 파트너스를 할 거니까 쿠팡에 있는 거 검색을 하거나. 중국 사이트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왜냐면 여기는 이제 공장이 있으니까 물건이 엄청나게 많아요. 저는 중국어를 하나도 모르는데 이제 물어보면은 이제 번역을 해주잖아요. 읽을 필요가 하나도 없이 찾아서 이런 사이트에다가 검색을 해보는 거죠. 이건 이제 우우인이라고 중국에서 쓰는 틱톡이라고 보시면 돼요. GPT에서 검색한 거를 이제 키워드를 집어넣었잖아요. 이제 꿀템 주방용품, 그래서 지금 주방용품만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런 것들 보면은 괜찮네 싶은 것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참고하면 굉장히 좋죠. 이렇게 GPTS를 활용해서 딸깍해서 소재가 나온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재를 딸깍해서 뽑는 것까지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뭐 그렇게 하고 있고, 이제 여기 보면은 주제 선정하고 카피라이팅 하는 봇이고, 이거는 이제 쇼핑에서 아예 스크립트를 써주는 봇이거든요. 전동 믹서를 가지고 영상을 만들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써주면은 얘가 학습을 넣어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타깃이랑 목표, 폰트 기상 이런 것들 이제 내가 넣어주면은 알아서 쭉 뽑아주긴 해요. 근데 이거를 저는 직접 그대로 갖다 쓴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손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아직은 사람이 직접 스크립트 쓰는 거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져요. 아무래도 후킹이나 뭐 대본의 지속력이나 이런 게 떨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좋은 영상, 고퀄리티 영상을 만들려면 손으로 작업하는 게 필수고 AI는 보조다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채널이 삭제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건 무슨 얘기예요? 유튜브의 가이드를 위반했기 때문에 불법적인 컨텐츠를 했다거나 뭐 사기, 기만 이런 게 있다거나 너무 야한 장면, 제일 많이 걸린 건 이제 저작권류겠죠. 내가 드라마나 영화를 그대로 갖다 올렸다거나 이러면 이제 저작권 경고를 누적이 되게 되고, 그 경고가 이제 90일 정도 지속이 되거든요. 근데 그게 3개가 쌓인다 하면은 채널이 날아가요.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고 계세요? 실제로 허락을 받는 방법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뭐 드라마나 영화 채널도 이제 운영을 했었는데, 화이트리스트라고 블랙리스트의 반대의 개념이 있어요. 블랙리스트는 이제 안 좋은 쪽으로 찍힌 거고, 화이트리스트는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내 영상을 써도 된다, 너는 허락을 받았다, 이렇게 받는 경우도 있고요. 유튜브에서는 2차 창작을 굉장히 보호를 많이 해줘요. 그냥 무조건 원작자한테 다 허락받아야 된다라고만 하면은 만들 수 있는 영상 개수가 엄청 줄어들거든요. 유튜브에서는 이 정도는 솔직히 너가 뭐 노력을 해가지고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냈다라는 느낌으로 하면은 유튜브에서 1차적으로 봐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영상을 불법적으로 썼다 하면은 이제 그때는 이제 원작자가 좀 시비를 걸 수도 있겠죠. 그거 아니면은 저희는 이제 직접 촬영해가지고 하는 경우나, 다이소에서 꿀템 나왔다고 하면 이제 사와가지고 찍기도 하고. 요즘에 가장 화제인 건 아까 보여주신 쿠팡 파트너스 같은 유튜브 쇼핑 채널인가요? 네, 그렇죠. 조회수를 많이 발생시켜서 거기서 나오는 유튜브의 애드센스 수익이랑 뭐 음원 수익 이런 걸 받겠다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한 0.4에서 많이 나오면 0.5? 그러니까 타겟을 20, 30대 정도로 잡으면 단가가 조금 더 높게 나오는데, 조회수가 100만 나오면 이제 한 40만 원 정도? 요 정도 이제 나온다 하면은 사실 그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쇼핑은 거의 수익성이 한 3배, 4배 정도 올라가기 때문에, 아까 보셨잖아요. 조회수 1만 나오는데 하루에 몇만 원씩 찍히는 게. 초보자들 입장에서 궁금할 만한 게, 하루에 영상을 내가 몇 개 올려야 되나 라는 그런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싶을 것 같은데 혹시 몇 개 올려야 되는 딱 그런 정답 같은 게 있나요? 정답이라 할 건 없는데 일단 뭐 하루에 한 2개, 3개 올리는 거 괜찮습니다. 많이 올리는 채널 하루에 20개 올리는 채널도 봤거든요. 조회수가 잘 나와요. 결국에는 이제 내가 어쨌든 좋은 영상이고 반응도가 괜찮으면은 많이 올려도 유튜브에서 페널티를 주지 않는다 까지는 알겠거든요. 근데 굳이 한 채널에 20개를 올릴 필요 없이 여러 개 채널을 만들어서 하루에 하나씩만 올리는 게 괜찮지 않나. 수익적인 면에서는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유튜브가 트렌드가 또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채널이 언제 떡상할 수도 있고 또는 트렌드에 밀려가지고 살짝 이제 좀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를 내가 방어하려면은 좀 채널을 분산해 놓는 게 훨씬 안전하기도 하고 내가 만약에 이제 저작권을 굉장히 잘 지켰다고 생각했는데도 시비를 걸리거나 또는 뭐 채널이 이제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 리스크도 이제 존재하잖아요. 그런 걸 위해서라도 분산해 놓는 게 낫죠. 그럼 반대로 이제 직장인들이 부업으로 많이 하잖아요. 영상을 뭐 하루 이틀 안 올리는 것도 괜찮은 건가요? 그 정도는 괜찮아요. 6개월 이상 영상 업로드가 되지 않으면은 일방적으로 그 파트너십을 해제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규정이 있긴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논란이 있는 사람들이 6개월이면은 복귀한다. 약간 이런 게 다 그 규정 때문인데 저는 이제 일주일에 하나는 올려야 되지 않나. 최소. 유지를 하려면. 영상을 10개, 20개 올렸는데 조회수가 좀처럼 오르지 않고 제자리 걸음이라면 어떻게 돌파해야 할까요? 채널이 잘못 뽑혔나?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채널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영상 탓을 해야 돼요. 처음 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내 영상에 애정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시간을 많이 들였고 에너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기회비용이 점점 생긴 거죠. 근데 사실 저는 유튜브를 잘 하려면은 영상에 애정을 좀 버려야 된다고 봐요. 뭐 만들었네? 버리고 새로 만들고 그 채널에도 애정을 그렇게 막 많이 두지 않고 새로운 채널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 이런 생각으로 가시는 게 훨씬 좋다. 롱폼 형식은 썸네일이나 제목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하거든요. 쇼츠도 마찬가지인가요? 쇼츠에서 그 썸네일이나 뭐 제목 같은 거는 중요하지 않은 편이에요. 계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노력 대비 성과가 좀 아쉬운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왜냐면은 이제 롱폼 같은 경우는 썸네일을 보고 들어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쇼츠는 제목 같은 경우는 바닥에 깔려 있어요. 그리고 안에 키워드를 넣든 말든 크게 영향을 안 받아요. 쇼츠 보시면은 뭐 몇 일차 또는 그냥 뭐 아이콘 하나만 뭐 이모티콘 하나만 넣어서 올리는 쇼츠들도 많이 있는데 떡상하는 건 떡상한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조회수는 썸네일 클릭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내리다가 그냥 내 영상이 떠가지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 2초 후킹, 그 다음에 대본, 소재 이런 거에 훨씬 신경을 써야 되지 썸네일이나 제목은 조금 덜 신경 써도 되는 것 같아요. 유튜브 시장은 유행이나 트렌드가 빠르게 바뀌잖아요. 그 트렌드를 어떻게 파악하고 따라가세요? 일단은 영상을 많이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유튜브를 많이 보는 사람이다?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유리한 환경이에요. 반대로 유튜브를 아예 안 봐요. 나는 갓생만 살고 막 책만 보고 뉴스만 보고 유튜브에서 이제 쇼츠나 막 이런 도파민 나오는 거를 아예 안 보는 그런 건실한 사람이면은 쇼츠를 잘 못해요. 저는 인스타, 틱톡, 유튜브 이렇게 세 개를 이제 번갈아 가면서 트레이드로 보거든요. 그게 있어요. 내가 영상을 만들기 시작하잖아요. 보는 관점이 바뀌어요. 예전에는 그냥 재밌네? 하고 끝이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은 이제 그냥 시간 낭비로 느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보다가 괜찮은 것들은 링크를 해서 남겨놔요. 굉장히 많은 게 보이거든요. 내가 무슨 정치 채널 막 관련된 걸 하겠다. 그러면 얘는 이쪽으로 하네. 또는 얘는 이쪽으로 해가지고 막 후원을 받는다거나 뭐 굿즈를 판매한다거나 이렇게 돈 버는구나. 이런 게 지금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하나하나 이제 제가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되는 거죠. 대표님은 하루에 몇 개 정도 보세요? 저도 원래는 안 봤는데 영상 제작하고부터는 진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 업무 시간 외에는 거의 핸드폰을 달고 산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일의 연장선인 거죠? 이제 와이프한테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와이프는 이제 계속 노는 줄만 알고 있어가지고 대표님의 일기 수강생이시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돈이 벌리는 채널을 하셔야 된다. 유튜브 보시면은 조회수가 많이 나와도 돈이 안 벌리는 채널이 굉장히 많아요. 몇십만 유튜버인데 웬만한 이제 수익 수단이 없다. 조회수만 해가지고 내가 받겠다 하면 이제 롱폼 같은 경우는 이제 가성비가 안 나와요. 그런 걸 일단 배워야 돼요. 유튜브는 뭐로 돈을 버냐? 첫 번째는 조회수, 애드센스, YPP 해가지고 버는 거고, 두 번째는 조회수랑 이제 비슷한 거 쇼츠에서는 음원 수익이 있고, 제품을 판매할 수 있고, 또는 광고를 받을 수가 있고, 이걸 이제 배우고 나서 사람들이 좋아할 컨텐츠를 해야 돼요. 이 채널 주인이 누군지 궁금하지 않은 채널들 있잖아요. 얘는 그냥 영상이 웃기다. 대본 같은 걸 되게 재밌게 잘 쓴다. 소재가 되게 궁금하다. 요즘에 막 뜨는 이제 뭐 그런 이슈 트렌드를 갖고 와가지고 한다. 뭐 연예인이나 뭐 이런 것들 이슈를 소개해주는 채널들. 그런 것들은 내가 누군지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컨텐츠거든요. 그런 것들을 해야겠다라고 정했다면 그거를 잘하고 있는 채널들을 롤모델로 정한 다음에 벤치마킹 해야죠. 처음에 똑같이 만들어 보라고 해요. 당연히 이제 영상 올리면 안 되지만 연습용으로 혼자 만들어 봐라. 그러면 그 사람의 사고방식을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어디서 어느 부분에 어떤 디테일이 들어가는지를 다 이렇게 캔해서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해야 돼요. 왜냐면 유튜브는 오픈된 소스예요. 내가 막 감추고 막 이럴 수 있는 게 아니라 조회수 나오죠, 구독자 나오죠, 언제 올렸는지 나오죠, 그다음에 댓글도 다 보이죠, 좋아요 수 이런 거 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벤치마킹하기에 완전 최적화된 툴이에요. 완호구님처럼 성공 사례이신 분들의 공통점이나 특징이 또 있을까요? 행동하신다, 실제로 만드신다, 거창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그냥 해야지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계속 발전을 해야 돼요. 영상을 하나 만들면은 그 영상에서 내가 어떤 점이 부족한가 생각해서 뭐 잘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피드백을 받든 돈을 내고 물어보든 어떻게 해야 잘 만들 수 있을까 이거를 해서 영상마다 점점 나아지는 게 제일 중요하죠.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일의 가장 큰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출퇴근이 없고 상사도 없고 인간관계가 직업적으로 불편하게 엮인 게 하나도 없다? 이게 되게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능력 자체가 성장할 수 있다는 거.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가 되면은 생각보다 많은 그 눈이 뜨여지게 돼요. 내가 영상을 볼 때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얘는 이거로 돈을 벌고 있구나, 이런 것들 위주로 보게 되고 단순히 재밌는 게 아니라 재밌으면 내가 적용할 게 생기는 거잖아요. 하나하나가 약간 길거리에 떨어진 꿀팁 정보들, 꿀 정보들을 보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쇼츠를 볼 때가. 지금 이제 어디 가시는 거예요? 카페에 가서 자유롭게 작업을 하려고. 아, 두 분 같이 가시는 거예요? 네. 대표님께서는 완호구님이 처음 연락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완호군님이 정말 열심히 하는 수강생이라고 계속 이제 머릿속에 인식이 있어가지고 아, 이분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조금 그 난항을 겪고 계시구나 해가지고 좀 도와드렸죠. 팀원분들이랑 회의도 해보고 같이 영상 피드백 해보고 진짜 열심히 하셔서 교육을 여러 번 들으셨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한테 도와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개인적인 관계까지도 발전하게 됐습니다. 완호구님이 수익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왔을 때는 어떤 기분이셨어요? 그때는 진짜 아 드디어 떴다. 수강생 중에서 성과가 정말 월등하게 잘 나오시기도 했고 그리고 계속 응원하던 분이 잘 됐으니까. 대표님께서는 지금까지 수익을 달성하시고 팀원들을 꾸리는 데까지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가르쳐가지고 어느 정도 채널을 운영할 수 있을 정도 됐는데 이제 나가버린다거나 채널이 잘 나오던 게 이제 죽을 때도 있었고 결국에는 이제 가야 될 길이 좀 명확했으니까 시스템을 더 만들고 안정화를 해서 아무리 망해도 이 이상으로는 떨어질 수 없게 만드는 작업들을 어쨌든 계속 했으니까 앞으로도 그걸 좀 더 단단하게 만드는 게 목표인 것 같아요. 이 일을 하시면서 가장 많이 배운 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관심을 끄는 거 그냥 근데 트래픽을 만들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어디 회사에 지원을 넣는다면 그걸 많이 데려갈 곳이 많다고 생각해요. 유튜브 채널 이렇게 운영해봤고 직원들 이렇게 써본 경험이 있고 나는 컨텐츠를 제작할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안 뽑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저의 저점을 가져나가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능력들이 갖춰지면서 새 채널을 해도 좀 더 빠르게 기획을 할 수 있다거나 그런 부분들로 이제 도움을 받고 있죠.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 게 원래는 강사와 수강생의 관계에서 동료인 관계로 바뀌었잖아요. 완호구님은 기분이 어떠세요? 돈을 내서 결제를 했지만 많은 걸 얻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수강이 종료된 이후에도 정보를 많이 주셨고 힘을 낼 수 있는 동기부여를 많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잘 돼서 이 사람의 능력을 입증해주는 그런 게 보답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했었고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와서 건강하게 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돼서 기쁩니다. 대표님께서는 수강생이 동료의 위치까지 올라온 기분이 어떠세요? 굉장히 좋죠. 제가 앞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인간관계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런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수강생이 이렇게 잘 돼가지고 이렇게 동료처럼 되는 게 많으면 많아질수록 큰 경쟁력이 된단 말이에요. 물론 채널들이 망하거나 유튜브가 아예 망하거나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남아있잖아요. 컨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그게 있는 한 새로운 플랫폼에 도전을 할 수도 있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할 수도 있고 협업관계가 됐으니까 훨씬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제2의 완호구님, 제3의 완호구님 발굴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그렇죠. 계속 생기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래야죠.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실 수 있나요? 지금 현재로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업으로 유튜브만 한 게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시간 투자 대비 성과가 월등히 높은 플랫폼이기 때문에 돈을 벌고 싶고 부업으로 수익을 얻고 싶으시다면 과감하게 도전하고 남들이 포기할 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자신의 길을 가다 보면 언젠가는 만족할 만한 수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떤 삶을 사는가, 계속 발전하는 삶을 사는가,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유튜브는 그걸 성장하기에 굉장히 좋은 플랫폼이고 돈도 당연히 이제 목적 중에 하나가 되겠지만 저는 어쨌든 똑같은 일을 하면서 고정된 페이를 받는 것보다 내가 하는 만큼 벌면서 내 능력치를 올려나가는 게 좋거든요. 그런 면에서 소비만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쯤 누구나 생산자가 돼봐야 한다. 두 분 보니까 앞으로도 서로 같이 승승장구하실 것 같아서 부럽고 기대가 됩니다. 오늘 촬영 임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뭐 하실 건가요? 회의하고 정보도 이제 공유하고 정리해야죠. 그러면 회의하시게끔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